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장 길이 현수교인 이순신대교가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량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세월호 선장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서해어업관리단에는 1년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중국어선 단속에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중에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전남의 이순신 대교가 흔들려서 차량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다리의 케이블이 서서히 움직이고 도로 역시 위아래로 떨립니다. 빠른 화면으로 보면 이순신대교가 마치 흔들다리처럼 출렁거리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양 주탑 사이 1.5km 구간이 1m 정도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지나던 차량 수십 대가 대피하고 양 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차를 놓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 중앙을 보니까 차들이 아래위로 싹 이러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놓고 온 거죠. 이순신대교를 관리하는 전라남도는 최근 진행 중인 상판 포장 보수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굳히기 위해 도로 옆 분리대에 2.3km에 걸쳐 천막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진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천막 쳐갖고 포화성 시정을 안 했거든요. 시키죠.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안 불었으니까. 전라남도는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정밀 안전진단 시행 여부와 통제 기간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3개월 동안 임시 개통됐다가 지난해 2월에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476명의 탑승 인원 가운데 294명이 숨지고 아직도 10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 15명은 승객들을 놔두고 자신들만 탈출해 살아났습니다. 지난 4월 16일 사고가 일어난 지 195일, 지난 6월 10일 재판이 시작된 지 139일 만인 오늘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게 적당할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결심 공판에서 광주지검 검사들은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해 재판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15명의 선원들 가운데 살인죄가 적용된 이들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해서는 승객들 목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만 살고 보자고 마음먹었고 그로 인해 300명이 넘는 희생이 생겼다고 보고 있어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이 예상됩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근무한 2명에게는 특가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고 나머지 선원 9명에게는 최고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 가운데 지위와 권한, 원인 제공 여부 등을 가려 누구에게 얼만큼의 형량을 요구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판에 출석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마지막 피해자 진술에서 피고인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말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맡아온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결심 공판을 끝낸 다음 약 2주 후인 다음 달 11일 전후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참사 200일에 맞춰서 다음 달 1일 진도 팽목항에서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의 세계다라는 주제로 열릴 팽목항 문화제는 홍성남 작가의 세월월 걸개 그림 전시와 세월호 만화전, 솥대 세우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상주 모임은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다음 달 1일 광주시청을 출발하고 오후 2시부터 팽목항에서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의 원자로 헤드가 한빛원전에서는 처음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3호기의 원자로 헤드에서 지난 2012년 11월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돼 더 쉬운 용접 방식으로 수리를 마쳤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전면 교체가 결정됐다며 정비 기간 동안인 내년 1월까지 원자로 헤드 자체를 드러내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헤드 교체는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17일 세관 균열로 3호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교체를 포함한 예방 정비가 당초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 전담 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의 1년 예산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중국어선 단속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말 못할 속사정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출범한 건 지난 2004년입니다. 올해 예산은 870억여 원이고 내년도 860억여 원이 반영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단 13척으로 남한 육지 면적의 2배에 이르는 해역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서해어업관리단의 창설 목적은 불법조업 단속과 어항관리. 그런데 중국어선 단속 역량의 핵심인 어업지도선에 쓰인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 12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도 방파제 공사 등 국가 어항관리에 예산 대부분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방파제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예산 규모가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항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건 사실입니다. 13척 지도선 가운데 대형은 3척뿐이고 나머지 중소형급 지도선 절반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입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서는 지도선 보강이 시급한 상황.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을 내세웠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지도선 한 척씩 보강된 데 그쳤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도 많고, 근데 첫째는 안전, 둘째는 안전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선장이지만은 직원들 건강하고 그다음 또 가족도 생겨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선장 입장으로서 직원들 단속을 보내놓고 나면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맡고 있는 어항 관리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단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천남의 지방공기업 7곳의 부채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의 지방공기업 4곳의 부채는 6,966억 원, 전남의 공기업 3곳의 부채는 6,8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주 도시공사의 경우는 부채가 6,580억 원의 부채 비율은 219%로 전국의 지방 공기업 가운데 부채율이 26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 교통과 행정, 환경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접수된 민원 1,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버스 안내 정보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 관련 민원이 3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행정 처리 지연 등 행정 관련 민원이 23.3%, 쓰레기 방치나 소음,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이 8.5%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영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업체가 여수시에 사회환원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의회의 입장이 변수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잇는 1.5km 구간에 들어선 국내 첫 해상 케이블카. 지난 7월 시운전을 마쳤지만 운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명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업체와 여수시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 측은 시유지에 주차 타워를 건립한 뒤 건축물을 여수시에 무상 기부 체납하고 사용 임대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앞으로 10년간 환원한다는 협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에 의회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유료 입장권의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시의회와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그 여론을 갖다가 들어보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운행과 특혜라는 의견이 엇갈려 여수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 사항하고 지금 승인 사항하고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승인 사항은 그 사항이 지켜졌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내 첫 해상 케이블카 최종 운행 결정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광주는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중고생의 흡연율은 11%로 전국 평균 9.7%보다 높고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였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 중고생의 흡연율은 8.8%로 서울과 대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습니다. GS칼텍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GS칼텍스에 모두 2,35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신 의원은 정유사업자 담합 행위 등으로 에너지 관련 업종에 고액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여성장애인 6명이 성추행당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시설의 사무처장이 해고됐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법인은 여성장애인 6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노모 사무처장에 대해 성추행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지난 17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광주시는 장애인 여성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제야 행사의 백미라면 타종식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6년 동안 타종식이 없었는데요. 지난해 옛 도청 앞에 민주의 종을 다시 설치하긴 했지만 올해도 종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진행되는 민주의 종 타종식. 아시아 전당 공사로 종각이 해체되면서 지난 2008년 이후 소리가 끊긴 민주의 종은 올해 역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옛 도청 앞 종각에 포장된 채로 전시돼 있습니다. 균열이 발견되면서 민주의 종은 9억을 들여 다시 제작됐고 지난해 9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전당이 문을 여는 내년에 타종을 하겠다는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 올해는 타종 계획도 예산도 없습니다. 일대가 공사 중이어서 안전이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문화전당 공사가 올해는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당 공사는 내부 콘텐츠가 문제이지 외부 공사는 막바지 단계이고 옛 도청 앞에 민주광장 조성공사도 이달 말이면 모두 끝납니다. 6년 동안 끊긴 종소리를 올해만큼은 기대했던 시민들은 아쉬워합니다. 적어도 연말 이벤트고 하니까 사람들 모이고 이게 단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울렸으면 하죠, 저도. 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내서라도 올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데 사게 된다면. 불량품이라는 논란 끝에 새로 만들어진 민주의 종이 1년 더 잠을 자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도 광주시청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건설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가 스케이트장 재설치를 요구했다며 올해도 시문화광장에 43억 원을 들여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스케이트장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12월 24일 개장해 내년 2월 15일까지 총 54일간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경기시설 예산 1,4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유대회 경기시설 사업비 4,683억 원 가운데 31%인 1,42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체육시설을 최소 비용으로 개보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경기장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14개의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탁구와 양궁, 사격, 역도 등 총 7개 종목에 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5개씩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사격의 김근수 선수는 금메달을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가져오며 새로운 광주의 사격 영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잦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는 차기 감독 물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될 마무리 캠프에는 한대와 수석 코치를 포함한 코칭진들이 선수들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감독 선임을 마쳐 마무리 훈련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FC가 홈 폐막전에서 리그 1위 대전 시티즌을 꺾고 4강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시즌 막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FC는 4위 강원FC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며 순위 상승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주 토요일 안산경찰청을 상대로 또 한 번 도약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금권선거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내일부터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선관위는 위반 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금지 행위에 대해 입 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선거는 전남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85개 조합에서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30일 막걸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판촉 활동을 펼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푸드위크 코리아 2014에 올해 남도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대대포 막걸리 등 전남 전통술 홍보관을 운영하고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광주 국제식품전에도 참가해 품질이 우수한 남도 막걸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막걸리 날은 농업 활성화와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해 수확한 햅쌀 막걸리를 선보이는 날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따뜻했던 날씨 탓에 더 서늘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면서 어제만큼의 따뜻했던 오후는 기대하시기 어렵겠습니다. 또 종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쌀쌀함은 더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한 겹 더 껴입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영광 9도, 장성 10도, 광주와 화순, 구례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18도, 광주 19도, 구례와 화순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광주 아침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차가운 아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